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은 이번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이 있는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일부터 방역 체계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째 현장에서 잘 준비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일단 우리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중등증이나 또 위중증 병상자 시는 아직 여유가 많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특히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시면 격리 병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먼 거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하신 사례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응급실에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계셔서 좀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조금 좀 분류해서 조금 줄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좀 수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재택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텐데 아직 시작 전이라서 재택 치료 환자분들이 좀 일부 기존에 하고 있던 의료기관에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지금 현재 응급실 과밀화 현상 요걸 좀 해결하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이 의심이 되는 다른 환자들, 그러니까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의심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빨리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지연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오미크론 감염 위험보다 더 응급한 질환들이 빨리 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는데 그럼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일단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조금 의심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까지는 PCR 검사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바로 현장에서 해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일까지는 두 가지를 선택하에 할 수 있다는 거고 3일 이후로는 신속 항원 검사로만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고위험군일 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 우선순위의 대상이신 분들만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이 2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 지역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향이 그곳인 해당 지역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광주, 호남, 평택, 안성 이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이제 룰을 따르시면 되는데 동네 병의원으로 가시면 동네 병의원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마 2월 3일 이후가 될 것 같고 그 지역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 명절 기간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선 검사 대상 순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시면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처럼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이 사람은 PCR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우선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고위험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라든지 또 이제 부대에 복귀하는 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음성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2일까지는 선별진료소, 3일 이후로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비용 같은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병의원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의원에서만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2월 3일부터는 아직까지는 전국에 한 400여 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의원에서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진찰료는 5,000원인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예를 들면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나 충수염이라든지 쓸개 염증이 생겼다든지 다른 열이 나는 증상들을 또 감별할 수 있는 진찰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열이 나시고 좀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신체 진찰이나 증상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진찰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진료가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시면은 그 일부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까지 채취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PCR 검사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PCR 검사는 그 큰 복잡한 기계가 없더라도 일단 검체만 채취해서 전문 검사 의뢰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중에서 PCR 검사 채취까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는 PCR 검사까지 하고 또 한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 지나서 PCR 검사 확진 판정을 또 이제 검사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는 확진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PCR 검사 결과 확진이 떠야 양성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제 PCR 검사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분은 꼭 PCR 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써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가시면은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고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동네 병원에서 받으신 그런 항원 검사에서 양성 키트를 가져가시게 되면은 밀봉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또 역시 PCR 검사를 또 바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라는 게 모든 병원에 다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하고 진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셔야 되고 또 진료실이라든지 또 검체를 채취할 때 충분히 비말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만 검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만 그런 검사가 가능하고 그 병의원의 목록은 심평원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명단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위치를 또 문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일정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특정 마스크 종류를 쓰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KF 80 내지 94 등급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서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착용하시게 되면은 밀접 접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한 분이라도 벗으신 상태에서 또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하시게 되면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시게 되고 추가적인 PCR 검사라든지 또 예방 접종을 3차까지 하시고 충분히 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밀접 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가 되지 않고 수동 감시를 통해서 PCR 검사를 처음에 해서 음성이시면은 수동 감시를 하면서 계시다가 또 6, 7일 차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정도로 밀접 접촉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을 충분히 하시게 되는 것이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방역 체계를 지키면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인원 제한이 6인까지인 거죠. 가족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6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일이 감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카페 이런 데는 6인으로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겠고요. 뭐 6인 어떤 규정을 떠나서 가급적이면은 특히 가족 중에 좀 연로하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물론 이제 3차 접종을 서로 부모님도 하시고 자녀분 다른 가족들도 다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3차 접종을 하셔도 일부 좀 돌파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은 모임이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이 매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성을 할 때 또는 기경을 할 때 뭐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고속버스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KTX나 열차 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것 말고 그 시간 동안 조금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밀집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좌석 판매가 이제 절반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휴게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실내 취식 공간에서는 실내 취식을 못하게 이렇게 돼 포장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휴게소에서 또 공용 이용 시설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같은 차를 타실 때는 동거 가족끼리 가시는 것이 좋겠고 좀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끼리 타시게 되면 혹시라도 그 차 안에서 또 전파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하실 때는 좀 동거하시는 가족분들끼리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타고 그렇죠. 가지만 불편을 참고 마스크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착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네, 동거 가족끼리는 괜찮으시지만 이제 좀 오랜만에 네. 만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족들 모두 힘을 모아서 조심하면서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